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올해 마흔이 된 김화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저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남편이 먼저 떠난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남편의 사망 직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었네요. 그 누구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소재의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해서 착실히 일을 해왔죠. 오랫동안 이직을 하지 않고 일하다 보니 직급도 생겼습니다. 일을 할수록 바쁜 생활로 정신없긴 했지만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하다 보니 보람이 있었네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느라 연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남자도 좀 만나고 놀러 다니면서 살라고 조언도 해줄 정도였네요.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죠. 직장 동료의 소개였는데 머리를 깔끔하게 올리고 가벼운 정장 차림을 한 멀끔한 모습에 호감이 생기더군요. 남자는 건축학과를 나왔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사무부터 현장직까지 이 일 저 일 다 맡아 하다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인테리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 남자다 싶어 연애를 시작했죠. 처음 제대로 해본 연애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자친구와는 죽이 잘 맞았고 결혼 생활에 대한 낭만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서도 대화가 잘 통했죠. 그런데 저도 일이 바쁘고 남자친구도 막 궤도에 오르는 사업 때문에 분주하게 뛰어다니느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만나다 보니 이럴 바에는 그냥 결혼하고 같이 살아버릴까 싶더군요. 결국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함께 살면서 돈을 모아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는 대화를 했고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안정되기 전이라 저한테 미안해 하기도 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별 탈 없이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저도 직장이 가까워서 출퇴근 문제도 없었고 함께 생활하며 생기는 사소한 트러블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였습니다. 부부 사이도 좋고 임신 가능 날짜를 체크하며 분위기도 맞춰봤지만 아이는 영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같이 캐치볼을 하고 싶어 하던 남편도 실망하고 아이 둘 정도 낳아서 이쁘게 키워보려던 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서로 티는 잘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특별히 임신이 안 될 이유는 없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몸이 준비가 안 된 건가 싶어서 일도 많이 줄여봤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만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계속 안 생기면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했네요. 하지만 남편은 아직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마음 편히 먹으라며 절 다독였죠. 심적으로 힘든 중에도 제 마음을 잡아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런 위로에도 제 마음은 항상 먹먹했죠. 아이에 대한 아쉬움 때문인지 남편은 갑자기 생긴 10살 난 조카와 아주 가까이 지냈거든요. 사실 아이가 친조카는 아닙니다. 아주버님은 첫 결혼 후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고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지난해 재혼을 했거든요. 그때 형님이 혼자 키우던 아들을 데려온 거죠. 새로 형님이 되실 분이 시댁으로 인사를 왔을 때 조카도 함께 왔는데 똘망똘망하니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무척 좋아하는 저희 남편은 조카가 생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입이 귀에 걸려서 용돈도 주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놀다가 오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조카는 아주 친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는 집도 가까웠기에 그 후로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 때마다 남편은 조카와 아빠와 아들처럼 재미있게 놀곤 했죠.
당시 남편의 사업은 믿을 만한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은 바쁜 아주버님 대신 조카 현석이와 자주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저희 집에 데려와 같이 자기까지 했죠. 아주버님도 많이 바쁜 분이셔서 아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현석이도 제 아빠보다 남편을 잘 따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조카와 노는 게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현석이와 놀고 있는 남편은 정말 행복해 보여서 그냥 조카와 잘 놀아주는 작은 아빠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밝게 지내는 현석이와 달리 아주버님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았죠. 가끔 아주버님과 둘이 술잔을 기울이고 온 남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형은 수완도 별로고 사람 보는 눈도 없어서 사업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말릴 수도 없고 하곤 했거든요. 그즈음 아주버님은 오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아주버님이 매출 관리는 동업자에게 다 맡기고 본인은 발품 파는 잡일만 떠안고 있다며 그 동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버님은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편이라 남편의 걱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집이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간 쌓아온 집안이며 신뢰를 다 잃었고 십수년간 일해서 모은 자본금을 한순간에 날렸으니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 힘든 상황에 아주버님은 철석같이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상심 때문인지 일을 아예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과 부부싸움이 잦은 것 같았지만 아주버님은 술로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아주버님을 격려하며 금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주저앉은 그 무렵 남편의 사업은 최고조로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진행하던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의 인테리어 공사부터 자잘한 인테리어 소품 등까지 고객 맞춤형인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어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던 남편은 다시 바빠지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계약도 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졌죠. 하지만 언제나 바쁜 남편은 잘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일했고 늘 잠이 부족한 걸 힘들어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이 잘 되어 즐거운 비명을 지르던 남편이 그만 출장 후 돌아오던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오늘 큰 계약을 한다며 올라와서 외식하자 하고는 출근한 남편이 그렇게 하늘로 갔다는 연락을 받은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죠. 병원에서는 워낙 큰 사고여서 미처 손쓸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그저 모든 게 원망스럽고 남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빈소에 차려진 남편의 영정사진과 황급히 달려온 남편 회사 직원들을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더군요. 게다가 비통해하는 직원들을 보고 있자니 앞으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데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더군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오열하는 사람들과 나를 위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길, 그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아서 그저 멍하니 남편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끝낸 후 아주버님과 형님은 남편의 유품 정리를 돕겠다며 저희 집으로 왔죠. 그리고 무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허무하기도 하고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러다가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 그리고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중에 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야. 동서 힘든 건 알지만 알릴 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요? 동서,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사실 우리 현석이 돌아가신 서방님 친아들이야. 처음엔 무슨 뜻인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맞은 듯 정신이 확 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형님을 쳐다봤고 아주버님 역시 귀를 의심하는 듯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장례 직후 이 무슨 해괴한 말인지 너무나 어이가 없던 저는 형님에게 언성을 높였죠. 형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석이가 누구 아들이라고요? 동서,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야. 사실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해서 나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지냈는데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현석이도 제 권리는 챙겨야 하지 않겠어? 권리요? 무슨 권리요? 무슨 권리냐니, 현석이 친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현석이한테도 유산 배분해줘야지. 애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전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입만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조카가 남편의 친아들이라니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석이 나이가 지금 13살인데 그럼 당신이랑 정우가 13년 전에 만났다는 거야? 아주버님 질문에 형님이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님과 제 남편은 20대 후반에 만났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저와는 30대 초중반에 만나 남편 나이 35살에 결혼을 했으니 형님과는 그 전에 연인이었다는 소리였죠. 과거 직장에서 만난 둘은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사랑했지만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부모님이 그 여자에 대해 샅샅이 물어봤고 집안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는 형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강경한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문제로 형님과 많이 다투기도 했다더군요. 게다가 남편은 그때가 중요한 시기여서 미래도 생각해야 했기에 결국 두 사람이 헤어졌는데 그 이후 형님이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어진 마당에 아이를 언급하며 발목 잡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혼자 키워왔다고 하네요. 애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 남편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미래를 생각해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가면서 열심히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소개받은 남자가 하필 아주버님이었다고요. 본인도 처음엔 전혀 몰랐다가 시댁에 인사 가서 가족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결국 제 남편과 따로 만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옥신각신한 끝에 아주버님과 저를 비롯한 모든 가족에게는 모든 과거를 비밀로 하고 결혼은 그냥 진행하기로 결론을 지었다네요. 남편은 그때 이미 저와 결혼한 상태였으니 되돌릴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자신의 아이와 아이의 엄마인 형님을 그리워하긴 했어도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가슴에 묻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꼬박꼬박 현석이 양육비를 보내줬다더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형님은 혼자 몸으로 애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면서 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들은 아주버님은 분노하며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야 하느냐고 화를 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형님은 오히려 턱을 내밀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을 해야 현석이를 키울 것 아냐. 지금까지는 정호 씨가 현석이 양육비라도 챙겨줬으니 당신이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았지만 이제 정호 씨가 없잖아. 현석이 몫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감사하기나 해. 형님의 그 어이없는 행동에 당장 남편을 붙잡고 사실을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망자는 말이 없고 이미 화장까지 끝낸 사람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무엇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후 형님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현석이에 대한 유산 분배를 해달라고 연락했고 아주버님과도 계속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 또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던 저를 남편이 위로한 이유가 이미 친자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니. 친아들이 이미 있으니 굳이 제가 낳지 않아도 되고 어쩌면 조카를 사랑해서 동생이 더 안 생겨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몇 년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저 몰래 제 자식의 양육비도 보냈다니요.
저는 물론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남편이 제 집처럼 아주버님네 드나들고 아주버님에게 많이 신경 쓰던 모습도 혹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싶고 조카의 얼굴이 남편과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유별나게 조카를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도 떠올라서 밤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죠.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떠나서는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지. 형님이 다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정작 물어볼 남편이 제 곁에 없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다 보니 문제는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형님의 폭탄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싸우던 아주버님 부부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아주버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시부모님께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면 시부모님도 이해를 못하실 거고 아무리 남부끄러운 일이라도 진상은 알려야겠다고요. 결국 저와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은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들은 시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정호가 그랬을 리가 없다. 그 녀석이 만난다는 여자를 그렇게 반대한 적은 없어. 너희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 결혼한다 했을 때 싫은 소리 한 적 있니? 시어머니는 목소리까지 떨며 그럴 리 없다고 하셨지만 형님은 그때 그러지 않으셨냐고 벌써 까먹으셨냐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목소리를 바꿔 만약에 어머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면 정호 씨가 저와 헤어지려고 거짓말을 한 건가 보네요. 현석이는 분명히 정호 씨 아들이 맞거든요. 하며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습니다. 그렇게 형님이 당당하게 내민 서류는 유전자 검사지였습니다. 아주버님과 현석이의 검사 결과라면서 내민 종이에는 유전자가 일부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걸 본 저는 형님이 한 말이 다 맞았다는 생각과 동시에 남편의 배신에 대한 원망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이 갑자기 사색이 되시더군요. 유전자 검사지를 본 아버님은 형님에게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검사 어디서 받은 거냐? 정말 현석이랑 준호에 대한 검사를 한 거야? 아버님, 여기 써 있잖아요. 유전자 검사 기관 이름이요. 그리고 준호 씨하고 현석이로 검사한 거 맞아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일부 일치한다는 게 정말 친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냐? 일부 일치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석이는 준호 씨 친아들은 아니지만 이 집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정호 아들인 거라고? 아버님, 이 검사지 뜻은 저랑 이 집안 남자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현석이라는 뜻이에요. 아버님은 아니니 현석이는 죽은 정호 씨 아들인 거죠. 안 그래요? 형님의 당당한 대답에 어머님의 표정이 갑자기 기가 막힌다는 듯 바뀌었고 벼랑간 아버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너 어디서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가져와서 사기를 치는 거냐? 또한 어머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도대체 어디서 이런 나쁜 짓은 배워서 경우 없는 짓거리 하냐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형님은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또다시 바락바락 대들더군요. 유전자 검사지가 가짜라는 증거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부정이라도 하고 싶으신가 본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소송 걸면 가족관계 싹 다 바꿀 수 있는 거라고요. 정 부정하고 싶으시면 이 검사가 가짜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다물었고 아버님은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형님만 노려보다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준호랑 정호는 피가 섞인 형제가 아니다. 그 순간 모두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습니다. 곧 어머님이 훌쩍이셨고 아버님은 한숨을 푹 쉬고는 입을 여셨죠. 알고 보니 시부모님도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긴 시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아서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잘 키워달라는 편지와 함께 집 앞에 웬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그 아기를 발견하고 하늘이 보내주신 아기라고 생각하셨다 해요. 자식이 없던 차에 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그 아이를 친자식으로 키우기로 했지만 동네에 업둥이라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나중에 아이를 버린 사람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 동네를 떠나 본인들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고 키웠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친아들이라고 하며 아무도 아주버님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건 모르게 하신 거죠. 단 한 번도 그런 비슷한 말도 입에 올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버님을 금이야 오기야 기르다가 기적적으로 제 남편을 임신했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 이제까지 형제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을 한시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아주버님을 키웠기 때문에 제 남편도 임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아주버님을 복덩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둘이 사이도 좋고 착하게 잘 커서 아주버님이 당신께서 직접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까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검사지를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오열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니? 지금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겠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해? 어머님은 가슴을 치며 형님을 비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도 물론 깜짝 놀랐지만 아주버님 역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도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만 계셨고 어머님은 아주버님 손을 잡고는 평생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하다 준호야. 미안하다 준호야 하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사실 가장 놀란 건 아무래도 형님이었겠죠. 제 남편과 아주버님이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아주버님과 조카의 유전자 검사가 일부 일치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유전자 검사가 가짜라고 확신하셨던 겁니다. 형님은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지만 이미 추악한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뭐 어쩔 수 없는지 갑자기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이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그 아이와 아주버님 그리고 아버님까지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말씀대로 그 셋은 전혀 혈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라는 그 여자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완전히 드러난 거죠. 제 남편과 과거에 알던 사이라는 것부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에게 몇 번 양육비가 아닌 생활비를 받은 것 같더군요. 남편은 형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 하니 형수님에게 도움을 줬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남편과 본인 아들의 사이가 좋은 모습을 눈여겨보며 잘못된 희망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그렇게 떠나니 유산이라도 꿀꺽하려고 술을 쓴 거죠. 시부모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전 하늘로 보낸 남편을 오해하며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았을 테고 형님이었던 그 여자는 그렇게 모두를 속여먹고 아이를 이용해서 한몫 챙겨서 살았겠죠. 어쩌면 가슴 아픈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지만 그 덕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주머님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결국 그 사기꾼 여자는 이 집안과 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와 함께 아주머님 집에서 내쫓겼네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많은 유산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제가 나눠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네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을 잠깐이라도 의심하고 괴로워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애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 인생에서 아이는 인연이 아닌가 봐요. 이제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지만 지금도 가끔 시부모님께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은 큰 사건들을 많이 겪고 힘들어 했지만 꿋꿋하게 일어나서 다시 사업을 꾸려가고 있으세요. 배신도 많이 당하며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래서 사람은 당해봐야 하나 보다고 너털웃음을 웃으시는데 남편도 이런 아주버님을 보면 안심할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저 역시 남편이 사망하고 남편이 사랑하던 일을 그냥 정리할 수는 없어서 제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남편과 함께 일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죠. 물론 제가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일과 함께 일하던 직원들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많이 그리운 사랑하는 남편,
남편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사랑한 이 일만은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성장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혼자 외롭고 힘들 때도 많지만 앞으로도 남편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그게 날 8년 동안 그토록 사랑해주고 하늘로 떠난 남편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다 이겨내시고 꿋꿋하게 오늘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